2025년 미국 주식시장은 역대급 상승장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해외 주식 투자자 중 49%가 손실이었고, 코로나 이후 처음 주식을 시작한 서학개미 중에서는 62%가 돈을 잃었다고 해요. 시장은 올랐는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돈을 잃었을까요? 제 친구도 그랬어요. 처음에는 수익 인증 올리면서 차 바꾼다, 집 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몇 천만 원 손실을 보고 그 뒤로는 주식 이야기를 아예 안 하더라고요. 오늘은 바로 그 이유를 얘기해 보려고 해요. 왜 상승장에서도 공부를 열심히 해도 운 좋게 처음에 돈을 벌어도 결국에는 깡통 차는 사람이 많은지, 그리고 제가 20년 동안 재테크를 하면서 깨달은 절대 돈 잃지 않는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보시면 적어도 여러분 계좌가 한 번에 사라질 확률은 확실히 줄어들 겁니다. 먼저 솔직히 한번 물어볼게요. 왜 우리는 수익이 날 때는 5%, 10%만 먹고 빨리 팔까요? 그런데 손실이 날 때는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50%가 되어도 계속 버틸까요? 이건 단순히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에요. 사람의 본성이 원래 그렇게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가격이 계속 떨어지면 우리 뇌는 손실을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조금만 기다리면 다시 오르겠지? 내가 산 가격까지는 오겠지? 반대로 수익이 나면 마음이 급해집니다. 이러다 다시 떨어지면 어떡하지? 일단 먹고 나와야 하는 거 아니야? 결국 수익은 적게 먹고 손실은 크게 키우는 구조가 됩니다. 처음 투자를 시작할 때는 대부분 조심스럽습니다. 여윳돈 30만원, 50만원으로 우량주를 사고 비트코인도 조금 사봅니다. 처음에는 다들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무리하지 않고 장기 투자할 거야. 이러도 괜찮은 돈으로만 할 거야.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회사 동료가 수익 인증을 하고 유튜브에서는 누가 월 1억을 벌었다고 하고, 그러면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만 너무 느린 거 아니야?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때부터 기준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차트만 보고 들어가고 계획 없이 사고, 손실이 나면 더 버티고, 원금 복구하려고 더 큰 돈을 넣고, 그러다 결국 빚까지 내서 투자하는 순간 게임은 완전히 끝나버립니다. 처음에는 돈을 벌고 싶어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잃은 돈을 되찾기 위해서 매달리게 돼요. 이때부터는 투자가 아니라 감정 싸움이 됩니다. 2025년 상승장에서 실제로 망한 서학개미의 공통점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는 40대 자영업자 김 사장님 같은 유형으로 2천만 원을 넣었는데 보름 만에 50% 수익이 났습니다. 문제는 이때부터예요. 처음에 운이 좋았을 수 있는데 그걸 실력이라고 착각하죠. 이거 생각보다 쉬운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테마주, 급등주, 신용융자까지 들어갑니다. 결국 손실이 나도 멈추지 못하고 물타기를 반복하다가 반대 매매로 원금과 빚까지 날리게 되는 케이스. 두 번째는 30대 대기업 직장인 박대리 같은 유형으로 책도 많이 읽고 재무제표도 보고 차트 분석도 하면서 재테크 공부를 했지만 계좌는 마이너스. 이유는 간단해요. 기업만 보고 시장 전체의 흐름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금리가 오르고 시장에 돈이 줄고 전체 분위기가 차가워지는데 이 기업 실적 좋은데 이 생각만 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겨울이 왔는데 반팔 입고 나간 것과 같아요. 세 번째는 20대 파이어족 이군 같은 유형으로 친구 수익 인증을 보고 포모가 폭발하면서 시드머니 500만 원으로 3배 레버리지 투자를 시작하죠. 처음에는 조금만 올라가도 수익이 크게 나니까 내가 잘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반대로 조금만 떨어지면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계좌가 40%, 50%씩 사라져요.
이 세 사람은 투자 방식은 달랐지만 결과는 같았어요. 상승장에서 생긴 잘못된 성공 경험, 그리고 하락장에서 작동하지 않은 엉터리 원칙.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서 결국 계좌가 무너진 겁니다. 상승장에서 돈을 벌면 그게 내 실력처럼 느껴지지만 하락장이 오면 그게 실력이었는지 그냥 운이었는지 바로 드러나게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20년 동안 재테크를 하면서 정말 뼈저리게 느낀 게 하나 있는데, 돈을 버는 건 노력으로 어느 정도 가능할 수 있지만 돈을 지키는 건 노력이나 의지만으로는 안 된다는 사실. 반드시 시스템이 있어야 해요. 투자는 구멍난 바가지에 물을 붓는 것과 비슷해서 물을 많이 붓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멍이 뚫려 있으면 아무리 열심히 부어도 결국 다 새어나가죠. 투자에서 그 구멍이 바로 빚, 레버리지, 몰빵, 손절없는 버티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한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여윳돈으로만 투자하세요. 절대 빚내서 투자하면 안 됩니다. 빌린 돈이 들어오는 순간 투자는 투자가 아니라 도박에 가까워집니다. 왜냐하면 빚으로 투자하면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가격이 조금만 떨어져도 불안해지고 판단이 흐려지고 원래 세웠던 원칙도 지키기 어려워집니다. 운 좋게 한번 벌 수는 있어도 계속 살아남기는 어렵습니다. 두 번째, 한 종목에 올인하지 마세요. 아무리 확신이 있어도 내가 틀릴 가능성은 항상 남겨둬야 해요. 주식이든 코인이든 한 곳에 전부 넣으면 맞을 때는 크게 볼 수 있지만 틀렸을 때는 회복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산을 나눠야 합니다. 현금, 달러, 채권, 금 같은 방어 자산이 필요해요. 특히 코인 투자자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현금이나 방어 자산 비중을 주식 투자자보다 10에서 20% 정도 더 가져가는 것도 방법이에요. 이건 겁이 많아서가 아니라 다음 기회에 다시 들어갈 힘을 남겨두는 겁니다. 투자에서 중요한 건 한 번 크게 이기는 게 아니라 오래 살아남는 거예요. 세 번째, 매수할 때부터 손절 기준을 정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살 때는 신나게 삽니다. 그런데 떨어질 때 어떻게 할지는 아무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면 손실이 났을 때 머리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감정으로 판단하게 되죠. 조금만 더 기다리자. 설마 더 빠지겠어? 이렇게 생각하다가 작은 손실이 큰 손실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매수하기 전에 미리 정해야 합니다. 이 가격까지 빠지면 판다. 이 기준이 깨지면 내 생각이 틀렸다고 인정한다. 이걸 투자 노트에 적어두세요.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면 손실이 났을 때 지키기 어려워요. 특히 수익 중인 종목은 무조건 빨리 팔려고 하지 말고 손절 기준을 세우는 것도 방법이에요. 중요한 건 숫자 자체가 아닙니다. 내가 감정이 아니라 원칙대로 움직일 수 있는 기준이 있느냐입니다. 워런 버핏도 이런 말을 했어요. 첫 번째 원칙, 절대 돈을 잃지 마라. 두 번째 원칙, 첫 번째 원칙을 절대 잊지 마라. 50% 손실이 나면 다시 50%만 오르면 본전일까요? 아닙니다. 50% 손실이 나면 100%가 올라야 겨우 본전입니다. 한 번의 큰 손실은 몇 년 동안 쌓아온 복리를 한 번에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는 얼마나 많이 버느냐보다 얼마나 크게 잃지 않느냐가 더 중요해요. 지금 여러분 계좌를 한번 열어보세요. 손실 중인 종목이 있나요? 그 종목을 왜 아직 들고 계신가요? 정말 다시 오를 근거가 있어서인가요? 아니면 그냥 손절하기 싫어서인가요? 사실 깡통 차는 이유는 주식이나 코인 자체가 원인이 아니에요. 우리의 머리와 멈추지 못하는 마음 때문이죠. 수익은 빨리 확장하고 싶고 손실은 인정하고 싶지 않고
남들이 돈 벌면 나만 뒤처져 있는 것 같고 한번 크게 벌면 그게 내 실력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투자에는 원칙이 필요합니다. 20년 재테크 끝에 알게 된 진짜 비밀은 돈을 버는 기술이 아니라 돈을 지키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정말 쉽게 설명해주는 책이 있습니다. 바로 모건 하우절의 돈의 심리학입니다. 이 책은 어려운 차트 분석이나 복잡한 투자 공식에 대한 책이 아닙니다. 사람이 왜 돈 앞에서 흔들리는지, 왜 똑똑한 사람도 투자에서 실수하는지, 왜 결국 오래 살아남는 사람이 이기는지를 쉽게 설명해주는 책입니다. 오늘 영상 내용이 공감되셨다면 이 책은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돈의 심리학 책 링크는 고정 댓글에 남겨두겠습니다. 투자를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 주식이나 코인에서 자꾸 감정적으로 흔들리는 분들, 돈을 버는 법보다 돈을 지키는 법을 먼저 배우고 싶은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에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원칙을 지켜보세요. 크게 벌려고 하기 전에 먼저 크게 잃지 않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 기회도 있고, 그래야 오래 살아남을 수 있고, 그래야 결국 복리가 작동합니다. 여러분 계좌가 오래 살아남길 진심으로 바랍니다.